자, 윤석열 후보 얘기 먼저 좀 해보면요. 김만배 씨 그 녹취록이 좀 있었어요. 이 카드면 뭐 형 카드면 윤석열 뭐 주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걸 공격할 걸로 보이긴 한데 어때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죠. 토론회였죠. 토론회에서 이미 그 윤석열 후보는 마치 본인이 이전에 검찰총장이 된 모습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그 사건들에 대한 취조 같은 느낌의 질문들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이 녹취라는 것이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대장동에 돈을 먹은 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분으로 시작됐던 그 녹취에 계속해서 연일 몇 달 동안 거의 이재명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했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치면 지금 최근에 드러난 김만배 씨의 녹취 속에 드러난 그 뭐 윤석열 형 뭐 자기 카드면 주고 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이전에 2011년에 이 대장동의 택지 작업을 시작할 때의 그 돈이죠. 돈의 핵심에 그 부산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수사를 무마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 박영수 특검, 뭐 최재경, 뭐 여러 분들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아하.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 그것을 따져보면 지금 뭐 저는 이 좀 더 부분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추측이나 뭐 그 제가 볼 때는 예. 약간 이 검찰이 이 녹취 전체를 저희들에게 밝혀내거나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그 많은 내용들이 뭐 조금씩 이 사건 대장동 사건과 연결되는 일들이 이재명 후보 측에 불리한 부분들은 굉장히 쏟아졌는데 지금 뭐 검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사실 이렇게 약간 묻혀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래서 언론사 통해서 저는 나왔어요, 이거? 이후에 뭔가 내용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예. 그것을 허풍으로 말했던 국민의힘은 사실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이전에 그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뒀던 것에 대해서 걷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전 토크는 뭐 가볍게 합시다. 네. 가볍게. 미소는 띄우고 있습니다. 네. 반박해 주셔도 돼요. 요새 저는 뭐 네. 얼마나 저희 쪽에 악재가 없으면 이걸 가지고 악재라고 하시나 뭐 마음이 편하고요. 미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그 김만배 씨 카드가 네. 뭐 법인 카드가 아닌 이상 저희한테 그렇게 타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유롭네요.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뭔지도 알 수 없고 뭐 네. 이게 이 카드가 뭔지 뭐 행운의 편지를 쓴 카드인지 뭐 뭐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최근에 민주당이 마음이 급하시구나. 오히려 저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요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냐 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그 호남 지역, 도서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네. 뭐 완도, 진도, 신안 해가지고 이제 뭐 고흥 다 돌고 갔는데 제가 옆에서 있어도 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제보가 엄청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무르익고 팩트 체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런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각 진영의 지금 어떤 스코어 격차를 보여주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유 있으면 김준일 기자도 뭐 지금 한번 말씀 주십시오. 여유 느껴지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이 김만배 씨가 이게 허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허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사실. 증거가 있거나 문서가 있거나 녹취록이 있거나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그런 게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나오면? 있는데 검찰이 그렇다고 그거를 따로 수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선거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대장동을 수사하는 거지 그 발언을 수사한다라고 만약에 검찰이 달려든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테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이거를 조금 파이팅을 해가지고 뭔가 있는 거를 밝혀내면 모를까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이거가 네. 조금 지금 변수가 되기 좀 애매하다. 네, 근데 똑같은 녹취록인데 얼마 전 그분 이야기 나왔을 때는 언론에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
그 카드 이야기는 별로 또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수사가 뭐 완결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김만배 씨의 녹취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힘이 쏠리는 이유가 아니 의원이 어떻게 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자택을 또 구매를 합니까? 그 부분들과 다 연결지어 보면 이것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제가 너무 여유 있게 좀 재수 없이 말한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논란이 굉장히 파괴력 있게 타올랐던 거는 결국 유동규 씨라는 사람의 존재가 있고 그분 내지는 몸통과 관련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녹취록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완결된, 뭐 완결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사로 쓸 수 있는 스토리가 됐던 건데 네. 지금 이거는 사실은 부산저축은행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뭐 제대로 밝혀진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카드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또 뭔가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네. 같다. 그래요.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것 같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언론도 많이 좀 부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